경영권 분쟁 이슈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M을 두고 그 주변에는 하이브가 있고요. 카카오가 있고 일단 뭐 CJ ENM이 있었는데 CJ ENM은 한 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하이브, 카카오, SM 간의 뭔가 경영권 분쟁,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최종 승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태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브가 SM이 자기 주식 매매하는 거 그거 시세 조종이다. 그거 굉장한 위법한 사항이다. 그쵸.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네네. 어떻게 이게 위법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금 서한을 보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하이브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신주랑 전환사채 발행을 9만 원대에 했는데 네. 지금 자사주 매입을 12만 원에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행위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일부러 과도하게 비싸게 사거나 네. 아니면 그 카카오한테 굉장히 싸게 그쵸. 저가로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해쳤으니 그게 이제 배임 또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시세 조종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맞는 거예요? SM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게 준 건 맞고 하이브가 그 9만 원에 대비해서는 비싸게 산 건 맞는데 그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카카오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럼 단순히 경영권 방어 목적인 거냐 아니면 카카오와의 어떤 사업 협력이나 뭐 시너지나 뭐 카카오가 들고 있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더 큰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냐 네. 이게 있을 거고요. 시세 조종은 사실 전형적인 시세 조종의 사안들은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시세 조종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러 약간 허위 가장의 매매들을 좀 만들어서 시세를 올린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소액 주주들, 뭐 개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도록 일종의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주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이 건이 어떠한 유인 목적의 거래냐라고 하면 통상적인 경우랑은 좀 많이 모양이 달라서 그걸 입증하기가 좀 간단하지는 네.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법적인 공방은 첨예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SM 내부에서 지금 약간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 손을 잡고 있는 쪽이 따로 있고 카카오 쪽 손을 잡고 있는 곳이 따로 그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SM 일부와 하이브 그리고 또 SM 또 다른 일부와 그쵸. 하이브 이렇게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지금 저희가 네.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SM의 경영진은 카카오와 손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수만 전 총괄은 하이브 쪽과 손을 잡고 있는 거다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경영진이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다툼이 있어요. 누가 경영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오너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냥 오너가 뭐 회사를 경영진 소유도 일부. 하지만 경영도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데 여기서 아주 격렬하게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쪽에서 그 이제 이성수 이제 지금 대표 쪽을 경영진은 저쪽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신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 제3자 신주 발행을 했을 때 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보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진이 누가 되냐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이성수 총괄 그 대표 쪽이 지금 경영진이다라는 네. 게 명확해지면 이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만약 경영권을 잡게 되면 이제 뭐 대표이사에서도 이제 뭐 잘리고 이사회에서도 이제 아웃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과 우호적인 카카오와 손을 잡아서 카카오한테 저가로 주식을 줬다. 가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경영진이냐를 놓고 이제 해외에서 막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런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고 좀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경영진이야. 나는 경영 방어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라는 거를 서로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 결과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처분의 결과는 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네. 같은데 또 그러니까 반대로 그 이성수 대표 쪽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크게 해서 뭐 그쵸. 이승환 전 총괄 프로듀서가 했던 뭐 어떤 문제점들을. 행동들이 있다라고 네. 쫙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때 포지셔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여기 뭐 이사회에 있지만 실제 이 회사의 그런 주요 경영은 움직임은 이제 이승환 전 총괄 프로듀서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다양한 이슈들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이 종목을 기업들을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개 매수 하이브가 12만 원에 하겠다라고 한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그쵸.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쵸. 그걸 보고 사실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28일까지 SM이 자기 주식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한 가격을 넘어서거나 어쨌든 이게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쵸.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 주식 누가 더 비싸게 사갈 거냐 이제 그런 건데 그쵸. 지금 이제 하이브는 이제 12만 원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근데 지금 SM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더니 지금 가격이 오늘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도 한 현재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네. 1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제 이걸 12만 원에 팔아야 되는 요인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에서도 나중에 또 카카오가 또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건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얻는 시너지나 그런 것도 있지만 소수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식을 누가 더 비싸게 사가 줄 거냐 내 이기는 주가를 편, 우리 그쵸. 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을 때 네. 하이브가 완전 격분해가지고 이거는 뭐 배임이다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 좀 그런 절박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이브가 이렇게 다 인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분 인수하게 되고 정리가 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플랫폼 중에서 뭐 위버스나 디오유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관련해서 독과점 관련한 뭔가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서 이런 이제 경쟁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 네. 뭐 M&A를 하던 뭐 주식을 인수하던 하면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SM 이사회 쪽에서는 그러면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쵸. 이건 독과점이다,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하이브 쪽에서는 두 회사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뭐 운영될 거다, 뭐 위버스랑 뭐 이제 디어유 이런 것도 그냥 독립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든 이렇게 둘이 만약에 위버스랑 그 디어유를 합치면 외견상 점유율은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경쟁 제한성 추정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는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나 이런 플랫폼 말고 또 들고 있는 뭐 컨텐츠, 뭐 제작, 뭐 이런 영상, 음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거는 정 안 되면 할지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인 거죠. 방어도 해야 되고 이 내부적인 사업 구조도 뭔가 재정비해야 되고 그쵸.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 하이브 지금 우리 방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이제 SM과의 협업을 니네가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지금 지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카카오와 SM 사이에도 어떤 사업 협력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추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했겠죠. 카카오 엔터도 그렇고 카카오는 워낙 플랫폼으로 워낙 유명하고 네. 카카오 엔터도 컨텐츠 개발이나 좀 작은 규의 이런 소형 기획사들은 있는데 사실 SM은 규모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엔터사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고 업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데 네. 여기랑 그런 어떤 시너지를 같이 내서 뭐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하이브가 들어오면 특히 이렇게 하이브와 지금 카카오 특히 그 이제 하이브는 또 그 이제 저희 그 위버스 관련해 그 네이버 쪽이랑 이게 좀 관련이 좀 있다 보니 오히려 이제 카카오와는 조금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이거 없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네.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 입장에서도 하이브가 들어오는 건 정말 막고 싶은 거고 반대로 하이브도 카카오가 들어오는 거는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서로 막고 막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둘 다 어쨌든 그 한 SMF를 양쪽이 자꾸 이렇게 끌고 당기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누가 그 SM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뭐 카카오와 지금 뭐 하이브 하지만 사실 하이브와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주식을 인수 무사히 했을 때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16에서 17%고 네. 카카오와 온라인이 1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과반수에는 많이 못 미치고요. 지금 기관들로 국민연금, KB, 컴투스 정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KB는 예전에 온라인이 SM 저평가 얘기하면서 감사 추천했을 때 약간 온라인 쪽에 동조하는 손을 들어줬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약간
지금 SM 경영진, 아까 경영진은 표현은 뭐 좀 카카오 여러 쪽. 가지 있지만 그쪽이라고 해석이 되고 반대로 컴투스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쪽이라고 해도 네.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가기 위해서는 개인 주주들, 소수 주주들의 그게 아주 지금 영향력이 큰데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에 나선 것도 그렇고 공개 매수가 혹시 안 되더라도 위임장 대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편을 들어주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각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SM을 어떻게 앞으로 뭐 혁신을 하겠냐라든지 뭐 SM 3.0 어떤 뭐 사업 협력의 시너지 양쪽에서 계속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제 3월 말까지는 아마 본격적인 그 대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누구도 모르겠네요. 이 여론전이 더 앞으로 그러면 3월 내내 엄청 격화될 예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더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SM 경영권에 영향을 줄 만한 남은 카드들은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바로 지금 이 카카오에 대한 그 신주 발행에 대해서 무효 가처분을 그쵸. 지금 냈고요. 만약에 이게 가처분이 혹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는 시작부터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일 거고 그러다 그 보니 인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 그 발행 자체가 네. 불가능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은- 본안 소송을 갈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본안 소송에 가기 전에 주총과 이사회가 끝나버릴 거여가지고 예, 그 허무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브가 그때 다 매집을 해가지고 네. 자기 지분율을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리겠죠. 안정적인 수준이라 하면은 뭐 한 30에서 40% 지금 목표는 30% 후반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 소수주주들과 뭐 기관이 있어도 안정적인 경영권으로 보통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제일 크고요. 만약에 근데 반대로 이 가처분이 뭐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카카오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되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를 한다. 네. 라면 사실 카카오도 얼마 전에 무슨 뭐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8천억을 투자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뭐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자금력을 돈이. 생각하면 또 공개 매수에 뛰어들어가고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이거 어떻게 끝나갈지 모르겠는데 경영권을 둘러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법조인 분들 사이에서도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확실한 거 하나는 결과가 단시간에 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 반박하고 질질 끌고 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양쪽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터계가 이 정도 되는 매물이 잘 안 나오고 그쵸. 그리고 엔터가 한국 엔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양쪽 다 놓치기 힘든 매물인데 지금 그 이슈들이 굉장히 얽혀 있고 반대로 또 막 그 이제 이성수 대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제기하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한 진실 공방을 좀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공방이 3월 말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이후로도 후속적인 뭐 소송이나 법률적 평가들이 네. 따라올 것 같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SM 주주분들 그리고 SM 관련해서도 많이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3월에도 한 번 더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법적인 네네. 공방 있을 때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배태진 변호사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